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8일 화요일 아침 9시 38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별 의미는 없고요. 일단 하락 중 반등입니다. 기술적인 내용 보면은 S&P가 4천이란 자리 아직 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음봉을 극복한 것도 아니고 5일선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반등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뭐 한국 증시도 그렇고 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싸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증시는 뭐 일단 하락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금 당장은 움직이고 있긴 하고요. 하여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어느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이런 걸 보고 주식을 매수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보고 아니다. 이거 금융위기로 간다. 아래쪽으로 강하게 베팅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자리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뭐 결정이 난 건 아니고 이 싸움은 좀 더 지속이 되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주식시장은 일단 아래쪽으로 꺾여 있고 아래쪽으로 일단 가고 있다는 거 일단 요게 일단 현실이긴 합니다. 어젯밤에 상승한 건 일단 반등으로서 그래 큰 의미는 없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S&P 자리 기준으로 4천이라는 자리 중요하죠, 그죠? 4천이라는 자리가 보니까 241선 혹은 61선 이렇게 무거운 이평선들이 만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저항인지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를 봐도 똑같죠. 보시다시피 다중바닥형 가능성 충분히 있죠. 다중바닥형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요. 상승 추세예요. 그리고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높아지기 때문에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 원래 주식을 한 번쯤 매수해볼 그럴 생각을 할 수 있는 때예요. 당장 오늘 매수해야 된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한 번쯤 주식 매수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판단은 그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어차피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각자의 아이디어를 믿고 지금은 한번 뭐 들이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어젯밤에는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멈춰 있다. 그냥 계속 하락 중에 일단 하락 일시정지 정도 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S&P도 똑같습니다. 아니 참 나스닥도 똑같아요. 이 다중바닥형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죠? 네, 충분히 있고 지금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중에 원래 이렇게 하락을 하면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워낙 독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뭐 드리고 있고 하여튼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하락 중입니다. 이렇게 하락 중에 반등이 올라왔죠. 나스닥도 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래저래요. 얘도 무거운 이평선 241선 이런 거하고 만나고 있고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버벅버벅 싸우고 있다. 특별히 뭐 어떤 눈에 띄는 이슈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단 시장은 그냥 뻑뻑하게 뭐 그냥 맨밥만 먹는 기분이죠, 그죠? 반찬 없이 맨밥만 먹는 기분으로 퍽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젯밤 마감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어젯밤은 그러니까 전부 다 금요일 날 급격했던 움직임에 대한 반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요일 날 S&P하고 나스닥이 급락했던 거에 대한 반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스닥도 급락했던 거에 대한 반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부 다 반발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어젯밤에는요.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 저항 105를 돌파한 척 했었는데 일단은 어젯밤에 하루 다시 되돌림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저항을 좀 오버해서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로감 소화 정도로 나오는 게 맞고 아직까지는 이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달러도 맞죠. 그래서 어젯밤에 달러 되돌렸다. 달러 되돌리니까 증시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물가 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2년물이 어떻게 되면서 이 연내 금리나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기대감들이 싹 다 사라졌는데 금요일 날 나왔던 이 반응이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자라는 이야기는 제가 드렸죠. 지금 그런 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달러도 위로 올라가는 거고 증시는 아래로 가는 거고 금리는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 중에 신뢰도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움직임이 진짜라는 가정하에 그게 이제 얼마나 진짜였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2년물 금리도 보겠습니다. 2년물 금리도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죠, 그죠? 조금 하락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라인을 아직 뭐 붕괴시킨 건 아니다.
중요한 라인은 여기죠. 중요한 라인 여기를 보고 있는데 이 자리 계속해서 여유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버틸 거냐 말 것이냐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도 결과적으로 금요일날 급격한 움직임에 대한 이 되돌림이 하루 좀 나타난 거고요.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죠, 그죠? 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증시는 계속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물 금리 얘도 뭐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 이거를 오랫동안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은 이거 충분히 증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돌파한착한 게 진짜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 위에서 몇 거래일 정도는 좀 버티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아직은 한 번 돌파한착했기 때문에 이 신뢰도를 아직까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완전 믿기는 그래요. 좀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티는 거 좀 잘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10년물 금리도 보시다시피 조금 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를 잘 못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긴 하는데, 하여튼 채권 투자하실 분들 중요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 지난번 직전 고점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금리가 이거 밑으로는 떨어져야, 그래야 뭐 다시 뭐 채권을 매수하던가 어쩐가 저쩐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일단 아직까지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혹은 뭐 위에 저항, 지지력, 지금 이 박스권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 없어지고, 뭐 물가 지표가 그렇게 높게 나오고 연준에서 섬뜩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금리는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신 분들 뭐 주의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도 어젯밤에 뭐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일단 증시가 반등을 했으니까 변동성 지수는 당연히 하락을 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중요한 라인 22.8 부근에서 놀고 있다. 아직까지 뭐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 어젯밤에 특별한 일 없었고, 오늘 밤에도 특별한 일이 없고, 지금 특별히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부 다 이 급격했던 움직임을 되돌리는 정도의 모습이 나타났고, 아직까지 뭐 추세적으로는 뭐 특별히 변함이 없다. 증시는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금리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젯밤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도 쭉 살펴봤고요. 뭐 여러 가지 기사들 뭐 나온 거 있는데, 뭐 그런 거 하고 유럽 증시 마감하고 이런 것도 좀 살펴볼게요. 독일 증시도 보시면은 이 중요한 지지선 여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전날 급락이 너무 강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급락에 따른 되돌림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요. 지금 아래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긴 맞겠죠. 아직까지는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특별한 일 없었다. 되돌림이 나타났다. 급락이 워낙 가팔랐으니까 뭐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유럽 증시도 어제 올라서 마감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기사들 좀 확인하고 한국 증시 보겠습니다. 어제 연준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2% 물가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면 추가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준 니네가 물가에 대한 목표치를 2%로 설정을 해놓으니까 세상이 힘든 거 아니냐. 우리 쉽게 가자. 3%나 어떠냐. 3%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게 어떠냐. 니네가 2%까지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러는 거 아니야. 3%로 잡자. 혹은 뭐 그 이상으로 잡자.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의문을 갖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연준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달러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2% 올라가는 거하고 3% 올라가는 건 아무튼 분명히 좀 다른 거죠. 이런 거는 어떤 연준의 신뢰도의 문제, 뭐 이런 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런 2% 물가 목표치 이런 거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요. 이거는 아마 계속 갈 거예요. 2%는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뭐 지금까지 쭉쭉 뭐 살아보니까 2% 정도 되는 게 가장 괜찮은 물가 상승 목표치더라. 그게 뭐 그런 걸 연준이 오랜 경험을 통해 배워서 2%라는 숫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의문 갖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지금 주식시장 상황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주가 다시 뛰어오고 있는데, 뭐 요게 전형적인 에코버블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네요. 에코버블이라는 게
장시간에 걸쳐 큰 버블이 깨지는 시기에 단기적으로 작은 버블이 생기는 현상,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등일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게 추세 전환이 아니고 반등일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그런 걸 의미하는 그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버블이라 하는 이유가 최근에 미국 기술주가 급반등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이죠, 그죠? 이거 제가 이야기했던 거와 이거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주식시장에 어떤 시장 지수를 끌고 가는 주도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도주는 시장이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시장이 오버슈팅을 가서 이제 완전히 꺾여서 바닥을 칠 때까지는 절대 주도주가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친구들이 누구죠? IT 빅테크죠. 애플이니 뭐 이런 친구들. 얘네가 끌어올렸는데 지금 최근에도 계속 애플이 계속 주도주잖아요. 최근에 미국 증시 반등할 때 보면요. 근데 애플이 계속해서 이 살아날라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죠.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야 주식시장이 다시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약간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그런 기사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애플이고 뭐 증시는 언제까지 빠질 거냐, 투매가 나올 때까지 빠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투매가 나와야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다시 싹을 피울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역사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흘러왔던 어떤 법칙 같은 뭐 그런 건데요. 이번에는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애플이나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계속해서 주도주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버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이러니까 주식시장이 뭐 더 빠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해드렸었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사 한번 뭐 읽어보시면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기사 제목은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는 도중에 지금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저점 대비 많이 뛰어오르고 있는데, 이런 일들 자주 일어났었다라는 거를 뭐 그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뭐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을 거고, 하여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시면 한 번쯤 보세요.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차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테슬라야말로 전형적인 어떤 주도주 아닙니까, 그죠? 이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분명히 107 저점 100달러 부근에서 200달러까지 올랐는데 50% 올랐죠, 여러분들. 아니 참, 50%가 더블 났죠. 저점 대비 더블 났잖아요. 이런 거 보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빠진 게 얼만데 50% 아니 참 100% 올랐다고 해서 이게 추세 전환이냐? 이거 한참 더 올라야 추세 전환,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 이런 거 보시면 명백히 하락 추세인 거고, 저점 대비치가 100%로 올라왔다라고 해도 이게 추세 전환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거죠. 그래 여기서 더 올라봐야 반등이라는 거죠.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얘가 지금 400을 찍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400에서 100까지 빠졌어요. 근데 100에서 200까지 올랐다고 이게 추세 전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증시가 이런 종목들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때문에 시장 해석에 좀 혼란을 겪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야, 테슬라가 저점 대비 2배가 올랐는데 2배쯤 올랐으면 추세전환 아니냐, 2배 올랐기 때문에 추세전환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요, 물론 앞으로도 뭐 더 오를 수 있고 한데, 근데 여기서 지가 더 올라봐야 그 추세라는 정의가 뭡니까?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연결하는 건데, 이거 정말 상승 추세 전환되려면 얼마나 올라야 되겠어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지. 저점 대비 100% 올랐다라고 해서 추세 전환이다, 그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지금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이 결과적으로 뭐 에코버블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저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록펠러의 뭐 어떤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속지 말자.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커져 있으니까 뭐 지수도 하루에 1, 2%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증시가 2% 폭락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인 폭락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2% 움직였지만 그게 이제 일상이에요. 예. 그런 우리는 좀 고변동성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이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애플 이런 것도 그렇죠. 애플 이런 것도 보시면 하락 추세예요.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 낮아지지 않냐. 물론 저점 대비 많이 올랐죠. 124에서 150까지 올랐으면 제법 많이 오른 건데 이걸 올랐다라고 해서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겠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뭐 최근에 금리 정점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도 꿈틀댔다고 그러고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죠. 이번에 물가 지표를 보면서 이런 기대감이 확 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 지표 혹은 2년물 국채 금리가 정고점을 넘어간 거, 레벨업한 거,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금리 정점론 때문에 벌써 미리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부동산 시장이 움직였었다고요. 미리 움직였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2년물 금리가 막 그렇게 뛰어오르고 물가 지표가 그렇게 나오면서 지금 이제 물가 6% 아니 그 뭐야 기준금리를 뭐 최소 뭐 6%까지 올라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꿈틀꿈틀 됐는데 이렇게 기대를 갖고 부동산 시장이고 증시고 꿈틀꿈틀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런 6% 인상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냐. 지금 그 실망감 때문에 증시가 좀 박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뭐 그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 시장이 너무 기대감이 컸었다. 기대감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실망도 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위험할 수 있다.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시장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기사들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 중요한 이슈 있죠, 그죠? 중국에서 양회 한답니다. 3월 4일 날 개막한답니다. 요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2년물 국채 금리가 막 급등하면서 또 요즘에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좀 많이 또 심화가 됐죠. 그래서 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까지만 확인할게요.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장단기 금리 차 보시면 다시 한번 바닥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보면 지금 굉장히 금리가 시장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언젠가 정상화가 되긴 될 건데,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의 금리 상승, 지금 최근에 2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게 개인적으로는 좀 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오버슈팅이 진행 중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년물 금리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2년물 금리 한동안은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그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어쨌든 2년물 금리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갈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분간은 올라갈 건데, 이 최근에 올라가는 이 부분만큼은, 최근에 올라갈 이런 부분만큼은 제 생각엔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약간 오버슈팅하는 게 아니냐 라는 추측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전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이제 돌파 한차 가면은 사실상 시장의 연내 금리나 기대감은 물 건너가는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장 참가자들이 이런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죠? 금리 정점론 이런 걸 갖다가 막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올라가면서 어떤 심리적인 큰 충격이 생기고, 뭐 그로 인해서 뭐 증시 뭐 자산 가격이 뭐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어떤 위기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금리가 이번에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이런 점이 결과적으로 더 급격한 하락을 만들어내기 위한 오버슈팅이 나오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2년물 국채 금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일단 연내 금리나 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무슨 위기가 날 거면 당장 뭐 올해 상반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얘는 좀 더 올라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장단기 금리 차도 굉장히 많이 역전이 되고 있는데, 얘도 결과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좀 슈팅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뭐 증시고 금리고 간에 저는 최근에 만들어놨던 이 고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저는 어느 정도 뭐 달러고 금리고 뭐 증시고 어떤 중요한 고점이나 저점은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만들어놨던 이 자리, 2년물 국채 금리 뭐 한 4.7 정도 되는 자리, 이 자리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리이긴 하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저항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돌파 한차 가는 거 약간 좀 오버슈팅이지 않을까 싶고,
뭐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렇죠. 지금 만들어놨던 이 고점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4.2 이 자리가요. 10년물 국채 금리 4.2. 이 자리가 약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기가 고점이지 않을까. 2년물 국채 금리도 방금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4.7 이 정도가 이제 고점이 나온 것이 아니겠냐.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10월 달에 S&P가 한 3,500 정도 갔었는데 3,500, 3,600 갔었는데 이 자리가 정상적인 위기가 나지 않는다면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바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나스닥도 1,800 정도가 중요한 어떤 바닥인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바닥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제 생각엔 이제 올해 중에 이제 이런 자리들에 대한 신뢰도 테스트하면서 전 이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뭐 그런 관점을 갖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상황, 특별히 시장이 별 문제가 없으면 지금 여기는 아마 증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딱히 어떤 뭐 위기나 이런 게 나지 않는다면요. 특별히 금융위기 이런 걸로 가지 않는다면 여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붕괴되면은 와르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점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어떤 작년 10월, 11월쯤에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이런 거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바닥은 다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의 고점도 거의 다 만들어 놨고, 뭐 달러도 어느 정도 고점 만들어 놨죠. 그죠? 달러 인덱스도 한 114 정도가 중요한 고점이란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이 자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한번 테스트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이걸 테스트하는 신호로서 일단 2년물 금리가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어딘가를 넘어가기 시작한 거고, 하여튼 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관점이면 어쨌든 여기가 고점일 거고 달러도 증시가 지금 만들어 놓은 바닥이 어딘가가 그게 일단 뭐 진정한 바닥일 거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작년 10월, 11월에 만들어 놓은 이런 자리들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 자칫 잘못해서 붕괴가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완전 금융위기로 진짜 가는 거죠. 그 자리 붕괴되면요. 원달러 환율은 어딜까요? 그 자리가 여기 작년 10월달 11월달에 만들어놨잖아요. 1440원.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테스트하거나 이걸 다시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뭐 이제 세상 금융위기로 가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그걸 좀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테스트하려고 금융시장이 움직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진짜 고점인지 증시 10월 달에 만들어놨던 이런 자리들이 진짜 바닥인지 이런 거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하여튼 뭐 일단 지켜본다 그런 테스트가 시작이 됐으니까 전 뭐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좀 잡다한 이야기 좀 길었는데 오늘 한국 증시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증시 뭐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이것도 반등이죠. 반등이에요. 중요한 지지선까지 약간 언더슈팅성, 약간 좀 낙폭 과다하게 좀 빠졌고요. 어제 그에 따른 반등이 나타나고 있네요. 어젯밤에 미국이 하락 마감했었으면은 오늘부터 연속적으로 시장이 대폭 나갈 수 있었는데 일단 뭐 당장 위기는 일단 지금 당장은 그런 위기가 없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거 풋옵션들이 지지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보시면 되고요. 뭐 변동성 지수들이 뭐 어딘가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잘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뭐 오늘 특별히 할 이야기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라서 뭐 오늘 내일 또 오를지 내일 하락할지 뭐 전혀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하락 추세고 뭐 이러니까 그냥 뭐 가만히 버티고 있는 거죠. 그죠? 주식 매수하실 분들은 솔직히 저런 걸 보고 주식 매수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주식 매수한다고 그러면 한 318 정도 돌파한 척 하면은 그러면 주식 매수할 것 같습니다. 318자리 이 자리죠. 318이 아니고 거의 319 정도 되겠네요. 319 정도 돌파한 척 하면은 좀 의미 있는 저항을 돌파한 척 했다라고 봐서 그때면 이제 주식을 매수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뭐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긴 해요. 코스닥은 이제 최근에 몇 거래 했던 오버슈팅 나왔고 조정 나왔으니까 1100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긴 한데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위쪽에 1130이 여전히 저항이기 때문에 1130 넘지 못하면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후려팰 수 있습니다. 뭐 대응들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